여기 절벽에 갇혀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아마도 조난을 당한 듯 보이고 그는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로부터 하루 전 2003년 토요일, 그는 집에서 생존 도구를 챙겨 배낭을 싸고 밖으로 나섭니다. 아마도 그는 익스트림 스포츠 매니아인 듯 보입니다. 그에겐 음악과 칠흑 같은 어둠이 함께하고 오프로드 드라이빙을 즐깁니다. 이곳은 미국 유타주 블루존 캐니언의 한 외곽. 목적지에 도착하자 캠핑 준비를 하고 차박을 합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차를 정차해 두고 산악 자전거를 타고 산을 넘습니다. 그의 라이딩 실력이 상당하네요. 라이딩하는 도중에 돌에 걸려 넘어지지만 아플 것 같은데도 그는 웃습니다. 아마도 이런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자체가 행복한 것 같습니다. 목표했던 암벽이 가까워지자 이번엔 자전거를 세워두고 배낭을 메고 걸어서 등반을 시작합니다. 등반 중에 하이킹 중인 다른 모험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들은 도움을 찾고 있는데 그가 도와주겠다고 하자 낯선 사람이라 그를 경계하지만 그를 믿어보고 가이드를 맡깁니다. 그들은 목적지에 찾아오지만 아론은 그녀들에게 안내서의 추천 코스 대신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더 짜릿한 코스를 추천합니다. 그녀들은 망설이지만 결국 아론을 따라가게 됩니다. 좁은 절벽 양쪽에 등과 손바닥의 장력만으로 이동하다가 그가 굉장한 걸 보여줍니다. 절벽 밑으로 떨어져서 물 웅덩이에 다이빙하고 노래를 부르는 아론. 어떤 면에선 참 대단합니다. 그녀들에게도 밑으로 내려오라고 권유하고 크리스트가 먼저 떨어집니다. 짜릿함을 느낀 그들은 자유낙하를 반복합니다. 계속 번지점프를 하며 아론과 그녀들은 좀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가이드를 계속해서 그녀들을 데려다주고는 사진을 찍고 헤어집니다. 그는 그녀들을 놔두고는 쿨하게 갈 길 갑니다. 파크루를 하고 바위에 결을 느끼고 등반을 즐기는 모습이 정말 매니아 같습니다. 그렇게 등반을 즐기다가 좁은 협곡 사이에 몸을 지탱하여 이동하는데 순간 건드린 돌덩어리가 미끄러지면서 같이 절벽 밑으로 추락합니다. 절벽 아래로 떨어지면서 같이 떨어진 돌덩이와 그의 오른팔이 끼어 그는 옴짝달싹 못하게 됩니다.
현재 그가 조난을 당한 곳은 주위에 바위 협곡밖에 없어 사람이 거의 없는 돌산의 절벽. 주위를 둘러보고 빠져나가려 애쓰지만 끼어있는 오른팔 때문에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왼팔로 돌덩이를 들어 올리려고 하지만 그가 들어 올리기엔 너무 무겁습니다. 빠져나오려고 고군분투하다 제풀에 지치고는 아까 만났던 그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절규합니다. 하지만 그의 절규의 메아리만 들릴 뿐 근처에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잠시 차분하게 생각하기로 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짐을 살펴보는데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건 물통, 선글라스, 시계, 통조림, 산악용 로프, 가방, 캠코더, 신용카드, 열쇠, 등산용 칼, 디지털 카메라, 후레쉬. 그중 등산용 칼을 집어듭니다. 매우 작은 손가락 2마디 정도의 칼입니다. 심지어 매우 무딥니다. 일단 칼을 들어 오른팔이 끼어있는 바위 일부분을 깎아내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바위가 너무 단단합니다. 가루만 날릴 뿐. 조난당한 지 1일째. 지금 이 순간에 물보다 소중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발견할지도 모르니 현재 상황을 캠코더에 녹화해둡니다. 24 hours of being stuck in Blue John Canyon. My name's Aaron Ralston. Just please try and get in touch with my parents and give them this tape. Chalk stone. 오른팔은 거무죽죽해졌고 피가 안 통한 지 24시간째라 탈출해도 오른손은 살리기 힘들 것 같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해가 지고 밤이 되자 밀려드는 추위에 가지고 있는 로프와 가방으로 온몸을 감쌉니다. 그는 머리를 써보기 시작합니다. 산악 로프를 이용해 도르래의 원리로 돌을 들어 올려보려고 시도합니다. 온 힘을 집중해서 줄을 끌어당겨 보지만 바위는 꿈쩍도 안 합니다. 잠시 허탈해하고는 그는 유체 이탈을 합니다. 절벽을 빠져나와 협곡을 가로질러 평지로 나와 찾은 건 그의 차 안에 있는 게토레이. 정말 마시고 싶습니다. 탄산의 그 상쾌함이 그립습니다. 잠시 상상에 빠져 있다가 침을 닦고는 물통을 열어 물 한 모금만 마시고 뱃속에 신호가 와서 오줌을 썹니다. 그리고는 현재 상황을 다시 녹화합니다. 아침 내내 도르래를 만들어서 바위를 끌어올려 봤는데 전혀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What I could really use is about 20 meters of static wrap rope, carabiners, a sling, power drill, 8 burly men to do all the hauling. About 150 milliliters of water left. 그는 물을 다 마실 때를 대비해 오줌을 순항에 받아놨다고 합니다. 아침마다 까마귀가 오는데 아마도 그가 죽었는지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그에게는 잠시 스며드는 햇빛 한 줌도 소중합니다. 바위를 깎아보지만 오른팔이 바위 밑을 지탱하고 있어 바위가 오히려 밑으로 내려가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민하다가 크게 마음을 먹고는 스트롱과 줄을 이용해 오른팔을 제어를 하고 산악용 칼로 오른팔을 잘라보려고 시도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둥이 치더니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비가 내리는 양이 어마무시하네요. 그렇게 물파티에 환장하며 잠시 물놀이를 즐깁니다. 협곡에 물이 차오르자 부력을 이용해 보기로 합니다. 물속에서 있는 힘껏 바위를 들어 올려 보는데 차가 있는 곳으로 달려 차를 타고 연인이었던 레이나가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하지만 이건 전부 꿈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마지막 남은 물을 마십니다. 이제 물이 없으니 극도로 불안해지고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리고는 오른팔에 칼을 강하게 찌르고 마음을 굳게 먹기 시작합니다. 그 상태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는 포기합니다. 그리고는 팔에 흐르는 피라도 마셔봅니다. 이제 그동안 모아두었던 오줌을 마셔봅니다. 근데 생각보다 오줌 맛이 괜찮나 봅니다. 그는 녹화했던 영상을 돌려보며 잠시 마음의 위안을 얻습니다. 다이빙하던 그녀들이 보이고 갑자기 옷을 벗습니다. 그녀의 스트립쇼를 뒤로 한 채 갑자기 벽에 자신의 이름을 새깁니다. 이젠 환청도 들리나 봅니다. 과거에 농구 경기장에서 연인과 헤어졌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무척이나 후회가 되나 봅니다. 경기장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는 혼자입니다. 그렇게 현재와 과거, 현재가 교차하고 다시 오줌을 먹습니다. 협곡에 소파가 찾아오고 엄마, 아빠도 오고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이 방문합니다. 그리고 곧 결혼하는 여동생의 결혼식에 못 갈 것 같아 한없이 미안해집니다. 그는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지난 날을 반성합니다. 과연 그는 무사히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 영화 속 스토리는 사실 크게 화려하거나 극적이지는 않습니다. 영화 초반부 아름다운 미국의 대자연의 모습이 나오며 경탄을 불러 자아내지만 주인공이 좁은 곳에 갇힌 다음부터는 한정적인 공간에서 영화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도 감독의 연출력은 꽤나 훌륭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보단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선 아론의 심리와 추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절벽에 끼어 그가 겪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고립감은
만약 나라면 어땠을지 생각하게 합니다. 이 영화는 2003년 미국 유타주 블루존 캐년에서 실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쓴 아론 레스톤의 자서전 127시간을 바탕으로 합니다. 실제 그는 무딘 주머니 칼로 40여 분에 걸쳐 팔을 잘라 절벽에서 탈출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일에 대해서 책을 내고 경험담에 대해서 강연도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는 팔을 잃은 후에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았고 사고 후에도 여전히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고 수영을 하는 등 전 세계를 여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실제 도전은 멈추지 않았고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2010년작 127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